안녕하세요. KB조이팀 은수입니다. 저는 비저모형 관리 미흡 사례를 듣고 바로 저희 집 주변을 떠올렸는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주변에는 키가 작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나 있고 낙엽들과 작은 크기의 쓰레기들이 바닥에 놓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쓰레기들이 놓여진 거리 중간중간마다 강우시 빗물을 흘려보내는 하수구 통로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수구 통로에 특별한 막도 존재하지 않아서 비가 오게 된다면 빗물이 흐르면서 거리에 놓여진 낙엽과 작은 쓰레기들을 하수로 유출시키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외곽에도 식물 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며 강우시 경사를 따라 흐르는 빗물이 주위 쓰레기 또한 떠내려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주로 담배꽁초나 작은 비닐 쓰레기 등으로 떠내려가기 매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비저모형 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조이팀의 이소영입니다. 저는 저희 집 주변 일산에서 비저모염이 잘 관리되지 않은 미흡한 곳을 알아보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바로 도로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짜르륵 심어져 있어요. 그 위에 또 지금 나뭇가지랑 나뭇잎들이 많고 쓰레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도로에도 나뭇잎이 쭉 있습니다. 여기 도로 옆에 있는 하수구 주변에 쓰레기가 있고요. 거기 안에 쓰레기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쓰레기와 도로에 있는 쓰레기가 빗물에 흘러 하수구로 그대로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저모형원의 여과가 필요합니다. 제가 탐방했던 장소는 집 주변 도로가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도로인데 어떤 점이 미흡한 걸까요?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닙니다. 이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 엔진, 타이어 같은 각종 부품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저모형 물질이 상당히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연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연료는 소모되고 나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데요. 이때 매연, CO,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항산화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배기가스 형태로 배출되어 비저모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엔진의 경우입니다. 이 부품들은 사용 시에 아주 조금씩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 미세한 물질들은 도로에 그대로 떨어져 축적이 됩니다. 축적된 오염물질은 강우시에 그대로 씻겨서 하천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대로 비저모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비저모염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앞서 보신 이 도로가는 마땅한 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비저모염 관리에 있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KB조이가 다녀온 빗물 관리 미흡 사례에 적절한 비저모형 저감시설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탐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외곽 쪽에 버려진 쓰레기와 아파트 단지 외곽 울타리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버려진 쓰레기들이 낙엽이나 식물들과 섞여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크기가 작아 강우시 하수구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곳에 적합한 비저모염 저감시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식생도랑입니다. 식생도랑은 저영양 개발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저모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침투도랑 위에 적절한 식물을 심어 비저모염원을 걸러주는 저감시설입니다. 침투도랑은 자갈과 새석골재, 모래 등으로 채워진 도랑 형태의 비저모염 저감시설인데요. 침투도랑 위에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적절한 식물을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식생도랑입니다. 식물에 의해 빗물에 떠내려온 작은 쓰레기들이 더 잘 여과될 수 있겠죠? 제가 방문한 곳은 아파트 단지 외곽 지역으로 산책길로도 이용이 되는 공간인데 식생도랑의 경우 설치 시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조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산책길로 사용되는 곳에 식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므로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탐방한 곳은 이곳인데요. 이곳은 인도에 있는 나뭇가지, 나뭇잎과 같은 쓰레기와 도로에 있는 쓰레기가
빗물에 흘러 하수구로 그대로 들어가 수질오염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맞는 저감시설로 나무 여과 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도로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좀 더 쉽고 저렴하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여과 상자는 나무에 담긴 박스를 매립하여 식재 토양층의 여과 및 나무의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우수 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여과되는 LID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도로의 비점오염, 무슨 저감시설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식생 플랜트입니다. 식생 플랜트란 식물 재배 화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저감시설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진처럼 사이에 설치된 식생 플랜트엔 강우 시 많은 비점오염 물질을 실은 빗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오염된 빗물은 식생 플랜트의 여과, 침투, 저류가 가능한 구조로 인해서 들어온 빗물이 오염물질이 저감되게 됩니다. 환경부에선 수생태법에 의해 도로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토록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주변에서도 쉽게 식생 플랜트와 같은 시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경우처럼 다양한 저감시설이 잘 설치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수원시 메탄동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수원 메탄동에는 저희가 조사한 식생도랑 나무 여과 상자, 식생 플랜트 등 다양한 LID 저감시설이 분포해 있습니다. 실제 식생도랑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침투도랑 위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생도랑에 해당하는 식물 체류 장치와 식물 플랜트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도심지의 경관 및 미관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은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나무 여과 상자입니다. 많은 동네가 이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저감시설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